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저는 요즘 참 착잡했다가 일희일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정권이 이렇게 해서 나 정말 이민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기서 살 수가 있을까? 야, 저 사람 되면은 나 같은 사람 완전히 그냥 적으로 생각할 텐데 내가 여기서 과연 살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 정말 많이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또는 이 공기업 정말 냄새 잘 맡죠. 그런데 정권을 바뀌겠다라는 냄새를 맡았는지 아주 문에 대해서 세게 반박을 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좀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부가 이 데미지를 받는 게 나왔죠. 바로 북한이 우리 베이징 안 가겠다, 정상회담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보겠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종전선언 평화쇼를 추진하던 현 정권의 전략이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게 베이징 올림픽 불참을 통보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체육성과 올림픽위원회가 중국 당국에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전면 불참한다고 공식 통보하면서 올림픽 성공 개최를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월 7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와 체육성은 중화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와 베이징 2022년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 및 겨울청 장애자 올림픽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체육총국에 편지를 보내었다 라며, 편지에는 적대 세력들의 책동과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상황으로 하여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지만 우리는 성대하고 훌륭한 올림픽 축제를 마련하려는 중국 동지들의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지지, 응원할 것이라고 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징계로 인해서 올해 베이징 올림픽 출전 자격이 박탈된 상황이었는데요. 정부는 북한이 외교 사절달만이라도 보내 베이징에서의 종전선언 평화쇼를 성사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북한은 선수단과 사절단 그 어떤 것도 베이징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발표가 있기 전에 한미 간의 종전선언의 문안이 완전히 합의되었다면서 북한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요. 대선 직전의 평화 이벤트용으로 쓰려던 베이징 종전선언 평화쇼 계획은 북한의 어깃장으로 완전히 물거품이 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은 미 상원과 하원의 연이은 반대, 미 국무부의 종전선언 코멘트 거부 등 미국의 노골적인 반대로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문 정부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북한마저 등을 돌리면서 지난 5년간 일관되게 북한만 바라본 이 정부,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렸네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낙동강이 있는데 이 좀 부정적인 멘트에 낙동강이 사용되어서 정말 참 유감스럽습니다. 영산강 오리알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종전선언한다. 종전선언하면 결과는 뻔하죠. 야, 종전선언 했는데 유엔사는 왜 있어? 전쟁이 끝났잖아. 유엔사 없어져야지. 그리고 그러면 전쟁이 끝났는데 한미연합군은 필요한 거야? 한미연합사는 왜 필요하지? 한미연합사가 없으면 주한미군은 왜 필요하지? 이렇게 돼서 이제 주한미군 철수까지 가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할 필요 없잖아. 북한하고 우리가 이제 종전선언 했으니까. 그럼 경제는 중국하고 중요하니까. 그러면 한미동맹 해체하고, 중국하고 좀 더 잘 지내자. 이런 쪽으로 여론을 밀어붙이겠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단계죠.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는 종전선언 지금 문안 합의됐다고 하는데 하고 기자들이 계속 국무부 대변인에게 묻습니다. 답변을 회피해요. 답변을 안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는 급기야 상하원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북한이 우리는 안 간다라고 한 겁니다. 왜? 미국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에게 줄 대가가 줄 게 크게 없죠. 북한은 여기에 돈 받고 와야 되는데 악수해주고 손 한번 들어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이 저렇게 그래 문구는 합의해주는데 그 외에는 안 돼 라고 하는데 뭐 대가가 있겠습니까? 여기 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한번 해주는 대신 정말 그동안 한 2년 동안 굶고 살았던 거 한 방에 회복할 만큼 엄청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할 리가 없죠. 줄 수가 없죠. 이 정부는 주고 싶어서 완전히 그냥 싸들고 주고 싶겠지만 그럴 수가 없죠. 왜?
제재를 맞으니까. 그래서 북한이 안 오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뭐 북한이 작년 그 일본 하계올림픽에 그냥 무단 불참을 함으로써, 원래 가기로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무단 불참을 함으로써 IOC가 이들은 무단 불참했기 때문에 제재야. 이렇게 해서 2022년 한 해 동안 IOC 회원 자격을 행사 못해. IOC 회원이 아닌데 올림픽 올 수 있습니까? 못 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수단이 못 가니까, 그러면은 최고 지도자 동지, 우리 최고 존엄님은 좀 오셔가지고 그래도 박수라도 한번 치시고 또 우리하고 악수라도 한번 하시죠. 이걸 이제 그렇게 해서 대선 17일 전에 그 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안 가겠다라고 선했으니까, 일단 이 정부의 큰 그림 중에 하나가, 대선에 활용할 큰 그림 중에 하나가 지금 빠져버렸다라는 긍정적인 소식 알려드리고, 또 긍정적인 소식 또 있습니다. 공무원들, 특히 고위급으로 올라갈수록 권력에 대한 민감도와 촉이 점점 더 좋아지는데요.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도 이 냄새를 맡은 것 같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탈원전의 선봉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한수원이 현 정권 집권 초기 단행된 고리 원전 1호기 연구 정지 당시에 문재인이 발표한 탈원전 구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공식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조선일보가 1월 7일 보도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1월 4일 국민의힘 김도 의원실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문을 8페이지짜리 답변서 형태로 제출했는데요. 한수원은 이 자료에서 문재인이 언급했던 탈원전의 이유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수원은 후쿠시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은 위험하고 값비싼 에너지원이라는 문재인의 발언에 대해 원전 운영의 핵심 가치는 언제나 안전하며 한국 원전은 지난 40년 넘는 세월 동안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면서도 단 한 차례의 사고도 없이 운영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지진과 방사능 유출 등 문재인이 언급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국내 원전은 다중방벽과 다중안전장치가 갖춰져 있으며 철저한 내진 설계를 통해 규모 7.0 이상의 지진에서도 여유있게 견딜 수 있게 만들어졌다라며, 대통령이 언급한 후쿠시마 원전은 우리 원전과 설계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수원은 또 1978년 이후 5.0 이상의 지진은 일본이 4,546회, 미국이 568회 발생했지만 한국은 단 10회뿐이다 라며, 최근 유럽 녹색 분류 체계에서는 원자력이 녹색 에너지로 분류되어 탄소 중립에서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라며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는데요. 임기 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 아무래도 정권 교체의 촉을 맡은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 이 정권 초기에 그 영화 한 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그때 그 영화는 이제 고리원전이 폭파하는 영화 아니었겠습니까? 그 영화 한 개 가지고 뭐 완전히 그냥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 또 후쿠시마 저렇게 됐잖아, 저기 남 이야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원자력은 위험하다, 원자력은 비환경적이다, 원자력은 돈이 오히려 더 많이 든다, 돈이 많이 안 드는데 왜 돈이 많이 드냐 라고 또 물어보면, 저렇게 사고가 나면 저 사고 복구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게 돈이 결국은 더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사고가 안 나는데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수원이 그때는 뭐 정말 서슬이 10%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서 시키는 대로 원고를 읊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정권이 끝나가니까 또 보니까 뭔가 좀 바뀔 것 같은, 그들만의 어떤 냄새를 맡았는지 몰라도 아주 제대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아니, 일본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그거 폭발한 거하고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거기는 이 비등형 경수로, 그렇게 해서 끓는 물을 이용한 그 증기를 사용하는 그런 경수로지만 우리는 가압형 경수로라서 그런 거 완전히 구조가 달라서 그렇게 폭발 안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도 말 안 했죠. 그러면서 또 지금 유럽에서 지금 뭐 탄소 중립 계속 추진하면서 유럽에서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적 에너지로 원자력을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원자력은 비환경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친환경 그러면은 원자력은 아니고 그냥 풍력, 태양광 이런 거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는 친환경이다, 그리고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조목조목 대통령의 말에 반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겠다라는 그들만의 뭔가 레이더에 감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고, 아무튼 뭐 지금 내분으로 인해서 지지도가 야당 후보가 뚝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뭔가 조금 변화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여당 후보의 지지도가 확 뛴 게 아니고 그 야당 후보의 지지도가 다른 야당 후보와 분산되었죠. 이 둘을 합하면 여당 후보가 보다 압도적으로 위에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 마지막에 뭔가 큰 이벤트가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